2024년 6월 고1 모의고사 현대시 세트 좀 볼게. 첫 번째 시는 박목월의 적막한 식욕이라는 시야. 제목을 좀 볼까? 제목에서 식욕이긴 식욕인데 적막하다라고 되어 있어. 이 식욕은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잖아. 그런데 그 앞에 적막한이라는 지금 수식어를 붙인 거지.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화자의 정서를 추측할 수 있는데, 화자가 기본적으로 쓸쓸한 정서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좀 생각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 시 조금 정리를 해보고 들어가면 여기 옆에다 바로 써볼게. 첫 번째, 시적 화자가 어떤 대상을 매개로 해서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거든. 그런데 이 대상이 뭐냐면 첫 행에 나와 있는 모밀묵이야. 메밀묵이라고 알지. 그래서 이 모밀묵이라는 대상을 통해서 자신의 쓸쓸함이라는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시, 이렇게 생각해주면 이 시의 전체적인 주제를 이해할 수 있어.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서 이 모밀묵을 통해서 화자가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을 드러내거든. 이 삶의 모습들이 열거되어 있어. 이 열거되어 있는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이 메밀묵이라는 것 자체는 소박한 음식이야, 얘들아. 뭔가 이렇게 휘황찬란한 산의 진미 같은 느낌은 안 들잖아. 그래서 소박한 음식이지만 사실은 이 모밀묵은 귀한 손님이 왔을 때 대접하는 음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모밀묵은 소박한 음식이지만 귀한 사람을 대접하는 음식. 이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삶의 모습은 뭐냐면은 화자가 허전한 마음을 달랠 때 먹는 음식이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나의 허전한 마음이 다른 허전한 마음을 달랠 때 이 메밀묵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는 허전한 마음을 달랠 때 이 메밀묵을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세 번째는 주위 사람들과 세상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 사는 이야기들 있지, 세상 이야기를 하면서 먹는 음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리고 사실 마지막에 하나가 더 나오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저승길을 갈 때 먹는 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 이렇게 네 가지 모습이 삶의 모습들이거든. 이런 삶의 모습들을 메밀묵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이때 드러나는 정서가, 깔려있는 정서가 뭐야 라고 했을 때 쓸쓸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이제 시를 읽으면서 좀 찾아볼 거고, 2번 주제. 그래서 주제가 뭐냐라고 하면 메밀묵을 통해 보여주는 인생의 쓸쓸함. 메밀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인생의 쓸쓸함. 이렇게 정리하면 돼. 이 화자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인생이 참 쓸쓸해, 이렇게 이야기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 세 번째, 이 시에서 주된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시행을 명사로 종결하는 행들이 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시를 읽으면서 명사 종결을 조금 찾아보도록 할게. 알겠지? 이 정도 정리했으면 시 직접 들어가 보자. 1행, 모밀묵이 먹고 싶다 하면서 누가 모밀묵이 먹고 싶다는 거야? 화자겠지. 그래서 화자의 소망을 단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화자의 소망을 직접적으로 제시한다라는 거야. 단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모밀묵이 먹고 싶어 하면서 시적 대상인 모밀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왜 모밀묵이 먹고 싶은지 봐봐. 그 싱겁고 구수하고 못나고도 소박하게 점잖은, 이게 뭐의 특징일까?
모밀묵, 이 메밀묵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싱겁기도 한데 구수하기도 하고 못나기도 하면서 소박하기도 하면서 점잖대. 모밀묵의 특성, 속성을 열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은 모밀묵의 특성, 특징을 열거하고 있다. 괜찮니? 그런데 보면은 못나고도 소박하게 점잖은 하면서 모밀묵 보고 점잖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거든. 우리가 점잖다를 보통 음식한테 얘기하지 않아. 사람한테 이야기하거든. 표현법 적어볼까? 의인법이겠지. 의인법을 써서 모밀묵의 특징을 열거하였다. 그 점잖은 게 모밀묵인데 근데 그 모밀묵이 어떤 애냐면 촌잔칫날 팔모상에 올라서 새사돈을 대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모밀묵이다라는 거야. 자, 여기 촌잔칫날 팔모상에 올라서 새사돈을 대접하는 것, 이것이 모밀묵을 먹는 때 첫 번째야. 자, 이게 1번. 모밀묵을 먹는 첫 번째 경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촌에서 시골에서 잔치할 때 팔모상, 팔모라는 거는 8개의 모, 그러니까 상이 팔각형으로 생겼다 뭐 이런 거겠지. 8개의 모가 난 상이야. 이건 팔모상은 주로 언제 쓰냐면은 아무 때나 팔모상을 내지 않아. 정성스러운 대접을 할 때 내는 게 팔모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정성스러운 대접. 그럼 누구한테 정성스러운 대접을 잔칫날에 하느냐? 새사돈을 대접할 때 새사돈, 사돈 알지? 사돈인데 새사돈을 대접하고 있는 거야. 결혼식 날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거는 새사돈은 우리가 귀한 손님이야. 사돈을 막 아무렇게나 대하진 않거든. 그래서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 무엇을 먹는다? 모밀묵을 먹는다 라고 얘기하네. 그래서 모밀묵은 언제 먹어?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 먹는 것이다. 이렇게 화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소박하지만 귀한 손님 대접할 때 먹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 다음 볼게. 그것이 뭘까? 모밀묵은 저문 봄날 해질 무렵에 허전한 마음을 달래는 쓸쓸한 식욕이 꿈꾸는 음식. 자, 여기까지 볼게. 저문 봄날 해질 무렵이라고 되어 있어. 봐봐. 봄날이 저물었어. 봄날이 저물었고 심지어 해도 지고 있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야. 봄이라는 게 보통 청춘이잖아. 그치? 청춘을 의미하지. 인생의 봄 하면 인생의 청춘이야. 청춘이 저물었어. 그리고 해도 질 무렵이야 라고 하면 인생에서 언제 얘기를 하는 걸까? 황혼기겠지. 삶이 저물어가고 있는 황혼기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이 해가 진다라는 것 자체가 너네가 보통 해가 지면 좀 쓸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보통 해가 뜨면 힘차고 밝고 해가 지면 좀 쓸쓸함. 그래서 쓸쓸함을 유발하는 시간적 배경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지. 쓸쓸함을 유발하는 이런 시간적 배경에 그러니까 허전한 거야. 알겠지? 황혼기고 쓸쓸하니까 허전한 마음이 있는 거지. 이건 누구의 마음이야? 라고 하면 화자의 허전한 마음이 다른 마음을 달래주는 거래. 요 마음은 화자가 달래주는 마음이니까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달래는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여기까지 여기까지 2번이라고 좀 해볼게. 여기가 내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칠한 부분. 여기 2번. 여기 2번이 이제 메밀묵을 먹는 때인 거야. 나의 허전한 마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달래줄 때, 다른 사람의 허전한 마음을 달래줄 때 모밀묵을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언제 모밀묵을 먹는다? 허전한 마음을 달랠 때. 2번 허전한 마음을 달랠 때 무엇을 먹어?
모밀묵을 먹는다. 귀한 손님 대접할 때도 먹고 허전한 마음을 달랠 때도 모밀묵을 먹어. 그런데 쓸쓸한 식욕이 꿈꾸는 음식. 그때 먹는 음식이 모밀묵이야.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니? 쓸쓸한 식욕이라고 되어 있어. 요게 이제 식욕인데 앞에 또 쓸쓸하다 이렇게 나타나 있거든. 우리 제목이 적막한이라고 되어 있어. 적막한 식욕.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식욕은, 여기서의 식욕은 배고파서 무언가를 먹는다 이거 아닌 거야. 마음이 허전하고 쓸쓸해서 그냥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모밀묵을 먹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나온 거여서 여기 쓸쓸하다라는 것은 화자가 황혼기에 쓸쓸해서 느끼는 정서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쓸쓸한에다가 다시 한번 적어볼게. 인생의 황혼기야. 인생의 황혼기에 느끼는 어떤 정서? 쓸쓸함의 정서. 너희는 아직 이해할 수 없는 정서겠지? 너희는 지금 봄도 아직 안 폈잖아, 그치? 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모밀묵을 먹는다.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에 또한 하면서 그 다음 거 얘기하겠대. 인생의 참뜻을 짐작한 자의 너그럽고 넉넉한 눈물이 갈구하는 쓸쓸한 식성. 말이 좀 어렵지? 인생의 참뜻을 짐작한 자, 인생이란 무엇인지를 알게 된 자, 이런 거야. 근데 여기서 이 화자가 말하는 인생의 참뜻은 화자는 지금 너무 쓸쓸하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얼마나 허전하고 쓸쓸한지 알게 된 사람이 인생의 참뜻을 짐작한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좀 적어보면 인생의 참뜻이라는 게 인생이 얼마나 허전하고 혼자인지 쓸쓸한지 알게 된 자. 우리 인생은 결국 혼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런 것, 그런 인생의 참뜻을 짐작한 자의 너그럽고 넉넉한 눈물, 이런 인생의 참뜻을 알게 된 사람이 흘리는 눈물은 너그럽고 넉넉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사람의 눈물이 갈구하는 쓸쓸한 식성이다 하면서 이 메밀묵을 먹는 자들이 이제 이런 쓸쓸한 식성을 가졌다. 이렇게 지금 연결을 시켜주고 있는 거야.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삶의 어떤 쓸쓸함, 인생이 허전한 게 본질이야. 쓸쓸한 게 본질이야. 이런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좀 너그럽고 넉넉한 마음으로 바라게 되는 음식이 메밀묵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됐니? 그 다음 볼게. 아버지와 아들이 겸상을 하고 함께 밥을 먹어. 손과 주인이 겸상을 하고 손님과 주인도 겸상을 해. 같이 밥을 먹어.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아빠, 아들, 손님과 주인 지금 삶을 공유하고 교감하고 있는 거야. 겸상을 함으로 인해서.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음식을 통해서 삶을 공유하고 있다. 그런 대상들이야. 요거 문장 구조 같은 거 보이니? 보이지? 이도 보이고 여기 와, 과, 겸상하고 여기 대꾸법도 있는 것 체크 좀 해주고 산나물을 곁들여 놓고 산나물 하면 우리 보통 소박한 음식의 상징이겠지. 소박한 음식. 산나물을 곁들여 놓고 어수룩한 산기슭의 허술한 물방아처럼 슬금슬금 세상 얘기를 하며 먹는 음식. 자, 여기 다시 밑줄 칠게. 산나물을 곁들여 놓은 다음에 슬금슬금 세상 얘기를 하며 먹는 음식. 이게 세 번째야. 이 음식이 뭡니까? 라고 하면 뭐야? 3번 메밀묵, 모밀묵인 거야. 자, 근데 봐봐. 세상 얘기를 하며 먹는 음식이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하면 되는데 보면 여기 처럼이 있어. 처럼.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산기슭의 허술한 물방아에 비유하고 있는 거야. 직유법이지.
직유법을 통해서 슬금슬금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것. 너네 물레방아? 물방아 얘기하는 거거든? 되게 그냥 살살살살살 돌아가는 물방아처럼 슬슬슬 세상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느릿느릿 얘기를 한다라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면서 느긋하게 먹는 음식이 무엇이다? 모밀묵이다. 그럼 세 번째, 모밀묵을 언제 먹어? 세상 이야기를 나눌 때. 그러니까 이게 빨리가 아니라 좀 느긋하게 세상 이야기를 나눌 때, 그럴 때 이 모밀묵을 먹는다. 됐니? 자, 시간 아직 안 끝났거든? 그 다음 봐봐. 그리고 마디가 굵은 사투리를 쓰나봐. 은은하게 서로 사랑하고 어여삐 여기며, 사투리를 쓰면서 사랑하고 어여삐 여기며 서로 이렇게 좀 교감을 한다라는 거지. 서로 좀 정을 나누며 교감을 하면서 그렇게 이웃끼리 이 세상을 건너고 이 세상 건너고, 이 세상을 건넌다라는 게 뭐냐면 세상을 살고겠지. 사투리로 은은하게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을 건너, 그리고 가서 저승을 갈 때, 쭉 살다가 죽을 때, 이런 얘기겠지. 보이소 아는 양반 아인기요, 보이소 운마을 이생원 아인기요 하면서 서로 이렇게 아는 척을 한다는 거야, 저승 갈 때. 그래서 이건 뭘 얘기하냐면 이웃 간에 이제 유대감을 쌓았다는 거지. 이웃 간에 유대감을 쌓았었다. 서로 불러 길을 가며 쉬며 그 마지막 주막에서 걸걸한 막걸리 잔을 나눌 때 절로 젓가락이 가는 쓸쓸한 식욕. 자, 여기 밑줄 칠게. 서로 불러가며 쉬면서 마지막 주막에서 걸걸한 잔을 나눌 때, 여기가 모밀묵을 먹는 네 번째. 언제? 이 마지막 주막이 어디야? 마지막 주막? 그러니까 이제 저승 갈 때라고 했잖아. 저승을 갈 때 그 전에 들리는 이제 마지막 주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삶의 마지막 지점이겠지. 다 살고 나서 이제 거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느꼈을 그 지점에서 막걸리 잔을 나누면서 먹는 것, 그것이 바로 모밀묵이야. 4번, 저승길을 가면서, 그러니까 죽기 직전 뭐 이런 거야. 저승길을 가면서 막걸리를 마실 때 그때 먹는 것이 바로 모밀묵이다. 그때 절로 젓가락이 가는 쓸쓸한 식욕도 얘기했네. 그때 젓가락이 가는 애니까 이제 식욕이긴 식욕인데 쓸쓸하다라고 또 얘기를 했네. 쓸쓸하다라는 게 여기 맥락에서 엄청 와닿지. 왜냐면 삶을 마치는 상황에서 이제 먹는 마지막 음식처럼 묘사가 되어 있잖아. 그래서 삶을 마치는 상황에서 먹는 음식이지. 그렇기 때문에 쓸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그럼 전체적으로 화자의 정서가 쓸쓸함이라는 게 좀 드러나지. 그래서 삶의 쓸쓸함을 드러내는 거고, 이거 내가 아까 특징을 정리할 때 명사종결이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여기 한번 찾아볼래? 명사종결. 일단 여기 식욕 명사다, 그치? 그 다음에 앞부분 다시 한번 볼게. 앞부분 봤을 때 여기 대접하는 것 이런 것도 있고, 식성 이렇게도 있고, 음식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네. 명사로 시행을 종결하였다. 그럼 맞는 거야. 알겠지? 특히 명사로 시행을 종결하는 행위 여러 가지긴 한데 여기는 심지어 시상을 종결하고 있거든. 시상을 종결, 완전 마무리 짓고 있다고. 명사로 시상을 종결하면 보통 어떤 효과가 있다고 하지? 여운이 형성돼. 그래서 명사로 시상을 종결해서 여운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이 시에는 엄청 어울리는 거지. 괜찮니? 그래서 전체적인 정서가 쓸쓸함이다. 이거를 좀 파악하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시 한번 볼게. 두 번째, 문정이의 찬밥. 이런 시야, 찬밥. 자, 요것도 이제 스토리를 좀 알려주고 가면 요거 안 어렵거든. 앞에 시가 조금 어렵고 이 시는 어렵지 않아. 일단 이 시의 화자는
역시나 어떤 대상을 매개로 해서 정서를 표현하고 있어. 우리 아까 첫 번째 시도 모밀묵이라는 대상을 통해서 쓸쓸함이라는 정서를 드러냈지. 여기서 대상은 뭐냐면 제목에 있는 찬밥이야. 찬밥이라는 대상을 통해서 사실 누굴 떠올리냐면 어머니를 떠올려. 왜 옛날에 이제 엄마들이 요즘 어머니들은 안 그런데 이제 예전일수록 더 그렇거든. 옛날에 이제 할머니들, 너희들에게 있어서 할머니들이 다 어떻게 많이 사셨냐면은 자식들하고 남편하고 여러 식구들한테는 따뜻한 밥 주고 본인은 자꾸 찬밥 먹어. 남은 밥, 남긴 음식 이런 거 먹어. 그런 어머니를 떠올리는 거야. 이 문정희 시인의 어머니는 당연히 그런 시대에 사셨을 테니까. 그래서 찬밥을 먹으면서 엄마를 떠올려. 그러면서 그 엄마에 대한 어떤 정서를 드러내는 거냐면 그리움을 드러내는 거야. 됐어? 그냥 요거야. 요걸 이제 어떻게 형상화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 되는 시인 거고, 주제는 뭐냐면 우리 엄마 이렇게 찬밥만 먹으며 우리를 위해 참 희생했구나 라는 것이 떠오르는 거거든. 그래서 어머니의 희생적 사랑, 이게 이제 주제가 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특징들을 볼 수 있냐면 찬밥이랑 따스한 밥, 이렇게 차갑고 따스한 감각의 대비가 두드러지는 시야. 감각 중에서 당연히 어떤 거겠니? 촉각. 따뜻하고 차갑다. 이런 촉각적 심상이 대비된다라는 것이 잘 드러난 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찾아줘야 되고, 이 시도 명사종결이 있어. 앞에 시랑 엮어서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 명사종결 나오면 둘 다 찾으면 되는 거고, 이 시는 현재 시제를 좀 썼거든. 이것도 시 읽으면서 찾아볼게. 요 정도면 될 것 같아. 한번 읽어볼게. 아픈 몸 일으켜 혼자 찬밥을 먹는다. 누가 아파? 화자가 지금 아픈가 봐. 그리고 혼자 있나 보지? 그래서 아픈 몸을 일으켜서 혼자 찬밥을 먹고 있어. 아프니까 뭐 따뜻한 밥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 찬밥을 먹는데, 너네 한번 감정이입 좀 해봐봐. 아픈데 찬밥 먹으면 되게 서럽겠지. 서럽고 몸도 아프니까 얘가 뭐라고 하냐면 찬밥 속에 서리빨이 목을 쑤신다. 찬밥 속에 서리밥이 내 목을 쑤시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얘가 너무 몸이 안 좋은데 찬밥을 먹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워. 잘 넘어가지 않아. 이런 거야. 너네 찬밥 먹으면 잘 안 넘어가. 따뜻한 밥이 더 잘 넘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 서리빨이라는 표현 있지. 서리밥은 찬밥을 먹는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고통. 찬밥을 먹는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였다. 그것을 서리빨 이렇게 표현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제 비유적 표현이야. 은유겠지. 그래서 찬밥을 먹는데 지금 되게 고통스러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화자의 상황 알겠어? 부엌에는 각종 전기 제품이 있어서 1분만 단추를 눌러도 따끈한 밥이 되는 세상. 그치? 이거 그냥 전자레인지 데우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1분만 단추를 눌러도 따끈한 밥이 된대. 이게 이제 문명의 혜택으로 얻어지는 편리한 생활이야. 그래서 여기 따끈한 밥에다가 문명의 혜택으로 인해서 현대인의 편리한 생활.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찬밥을 먹기도 쉽지는 않지만, 그치? 굳이 왜 찬밥을 먹어? 1분만 돌리면 렌지가 따뜻하게 데워주는데. 그래서 찬밥을 먹기도 쉽지는 않지만 오늘은 혼자 찬밥을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 얘들아, 여기 봐봐. 따끈한 밥, 찬밥 이런 식으로 계속 감각이 대비되고 있을 거야. 됐니? 뭐 여기 찬밥이랑 따끈한 밥도 뭐 대비시켜도 되고 상관없겠지. 여기까지. 오늘 혼자 찬밥을 먹는다. 이게 이제 화자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찬밥을 먹으니까 자연스럽게 어머니에 대한 회상이 되는 거야.
가족들에겐 따스한 밥 지어 먹이고 찬밥을 먹던 사람, 이게 누군 거야? 어머니. 가족들한테는 따뜻하게 다 준 다음에 남은 찬밥을 먹던 사람이 어머니인 거야. 그러면 여기서 가족들에게 따스한 밥을 주는 요거는 왜 따뜻한 밥 주는 거야? 어머니의 사랑이겠지. 우리 가족들한테 따뜻한 밥 먹이고 싶은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본인은 찬밥을 먹는 거야, 찬밥. 왜 찬밥을 먹어? 그냥 남은 밥 처리하려고. 이것은 이제 어머니의 희생. 그치? 어머니의 희생. 그래서 이 부분을 합해서 어머니의 희생적 사랑 그래도 당연히 되는 거야. 이렇게 또 감각이 대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의 희생적 사랑을 보여준다. 괜찮지? 이 빠진 그릇에 찬밥을 훑어 누가 남긴 무 조각에 생선 가시를 핥고 몸에서는 제일 따스한 사랑을 뿜던 그녀. 이게 누구야? 어머니. 이것도 어머니야. 딱 봐도 어머니가 얼마나 희생적으로 살았는지 알 수 있지. 엄마 어떻게 살았어? 이 빠진 그릇, 그러니까 그릇조차 온전하지 않아. 거기다 그냥 찬밥 넣고 누가 남긴 무 조각에 가시만 먹어. 이런 거 자체가 이제 어머니의 희생적인 모습인 거지. 어머니의 희생적 모습. 옛날 어머니들은 좀 이러셨다는 거야. 그런데 몸에서는 제일 따스한 사랑을 뿜던 그녀. 엄마 이렇게 찬밥 먹었지만 몸은 가장 따뜻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보면 계속 찬밥, 따스한 이런 식으로 계속 대비시켜주고 있어. 깊은 밤에도 혼자 달그락거리던 그 손. 이게 누군데? 어머니의 손이겠지. 어머니의 손이 그리워서. 화자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거야? 그리움을 느끼고 있는 거지. 그리움. 그래서 그리워서 나 오늘 아픈 몸 일으켜 찬밥을 먹는다. 그럼 얘가 찬밥을 먹는 이유 알 수 있겠네. 엄마가 그리워서 일부러 찬밥을 먹고 있대. 엄마 생각이 나서. 알겠지? 그래서 여기 화자가 찬밥을 먹는 이유는 이라고 얘기하면은 어머니의 희생적 사랑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엄마가 너무 생각나서 엄마가 먹던 찬밥을 먹는다는 거야. 집집마다 신을 보낼 수 없어서 신 대신 보냈다는 설도 있지만, 너네 이런 말 들어봤어? 신이 이제 그 하나님 같은 신인 거야. 신이 집집마다 다 보낼 수 없어가지고 집에 신 대신에 어머니를 보냈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 그러니까 어머니를 거의 신적인 따스한 사랑을 지닌 존재로 보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런 설도 있지만 홀로 먹는 찬밥 속에서 그녀를 만난다. 여기도 밑줄 쳐볼까? 홀로 먹는 찬밥. 내가 오늘 홀로 먹는 찬밥 속에서 그녀를 만난다. 이 그녀를 만난다는 게 뭐 진짜 만난다는 건 아닐 것이고, 어머니를 떠올리고, 그치? 그 다음 엄마의 사랑을 깨닫는다. 이런 의미겠지. 어머니를 떠올리고 어머니라고 계속 쓸게. 엄마라고 썼네.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는다. 나 오늘 세상에 찬밥이 되어. 그런데 나는 오늘 세상에 찬밥 같은 존재래. 너네 찬밥 신세야 이러면 어떤 말인지 알아? 뭔가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고 좀 하찮게 여기고 소외되고 이런 존재를 얘기하는 거거든. 여기서 세상에 찬밥이라는 것은 나는 오늘 무언가 소외된 존재처럼 있어. 이런 얘기야. 혹은 외롭고 힘든 처지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외롭고 힘든 처지. 이렇게 써주면 돼. 이렇게 시가 끝나. 알겠지? 그럼 화자는 현재 되게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그 찬밥을 통해서 엄마를 떠올리고 엄마의 사랑을 떠올리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어머니에 대한 어떤 회상의 매개체가 뭐니라고 하면 당연히 뭐라고 하면 되는 거야? 찬밥이라고 하면 되는 거겠지. 그치? 그러면은 감각의 대비는 내가 쭉 찾았고 명사종결 한번 찾아볼까? 명사종결 보면은 여기 세상 이거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그녀 또 보이고 이렇게 명사종결이 세 행이나 있네. 그 다음 현재 시제 보여? 현재 시제 먹는다 이렇게 먹는다 있고 또 어디 있을까? 먹는다에서 주로 있구나. 만난다 이렇게 현재 시제로 지금 운율 형성하고 있다. 이래도 상관없겠지. 이런 식거든. 여긴 괜찮지.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이 문제가 지금 어디 있냐면은 맨 마지막 문제. 맨 마지막에 있거든. 보면은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수미상관의 형태로 이렇게 돼 있어. 가, 나, 수미상관 아무것도 없었어. 그치? 그 다음 2번 청자를 겉으로 드러내서 청자가 있는 게 있거든? 청자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가에서 여기 보이소 아는 양반 아닌기요 보이소 온말 이생원 아닌기요 하면서 부르고 있어 그치? 그래서 이 부분 여기는 이제 청자가 있다고 할 수 있어서 가만 해당하는 것. 촉각적 심상의 대비 우리 여태까지 한 거네. 나만 있지. 명사로 시행 종결 우리 계속 찾았지. 둘 다 명사로 시행을 종결해서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맞는 거고 향토적 분위기가 드러나는 표현 이거 뭐였던 것 같아? 가만 있지. 모밀묵, 산나물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향토적 분위기가 가에는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44번 기역,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역이 뭐냐면 이게 지금 따끈한 밥이야. 약간 다른데 니은은 뭐냐면 따스한 밥이야. 이게 지금 내가 이렇게 쓰니까 맥락이 지금 안 보일 텐데 사실 앞에 보면 따끈한 밥은 직접 보자. 직접 보는 게 낫겠어. 따끈한 밥은 이렇게 돼 있어. 1분만 단추를 눌러도 따끈한 밥이 된다. 그치? 이건 현대인들의 이제 편리한 생활을 얘기하는 거고 가족에겐 따스한 밥을 지어 먹이고 엄마가 주는 사랑을 얘기하는 게 니은이야. 그럼 차이점 알겠지.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은 기역은 어려운 상황 속 화자의 이상실현 전혀 아니고 니은은 시적 대상의 희생 없이 편리하게 지을 수 있는 것 희생으로 짓는 거겠지? 편리하게라는 말도 좀 이상하고 3번 기역은 니은과 달리 마음을 치유해주는 건 아니지. 따끈한 밥은 그냥 현대인의 어떤 편리한 생활을 얘기하는 거니까 니은은 기역과 달리 어머니의 가치 있는 사랑을 느끼게 한다. 완전 맞고 5번 기역은 과거 니은은 현재 바뀌어 있네. 그지? 그래서 44에 4번. 자, 마지막 45번. 45번에 보기 너희 다 읽었었지. 보면은 가에는 모밀묵을 매개로 형상화한 삶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인생의 허전함과 쓸쓸함을 달래고 싶은 화자의 정서. 나에서는 화자가 아플 때 혼자 찬밥을 먹었던 경험에서 엄마의 희생적 삶을 깨닫고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정서. 주제를 정확히 알려주고 있어. 적절하지 않은 것 1, 2, 3이 이제 가고 4, 5가 나네. 1번 가에서 모밀묵은 촌잔칫날에 새사돈을 대접하는 음식이야. 소박한 속성을 지녔어. 맞지? 하지만 귀한 사람에게도 내놓을 수 있는 음식이야. 완전 맞지? 새사돈을 대접하는 게 귀한 사람에게 내놓는다고 했고 소박하다라는 건 그 앞에서 이야기를 해줬으니까 2번 가에서 슬금슬금 세상 얘기를 하며 모밀묵을 함께 먹는 모습을 통해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허전함을 달래고 싶은 화자의 정서. 여기 보면은 인생의 허전함과 쓸쓸함을 달래고 싶은 화자의 정서라고 되어 있어. 그걸 지금 이렇게 나타낸 거야. 세상 얘기를 하면서 모밀묵을 먹는 거니까 그 관계 속에서 허전함을 달래고 싶어. 괜찮겠지? 여기 보기에 나와 있다. 3번 가에서 이웃끼리 저승에 갈 때 마지막 주막에서 모밀묵을 먹는 것 있었지. 현실에서 느낀 쓸쓸함을 화자가 극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쓸쓸한 채로 끝나. 왜냐면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냐면 쓸쓸한 정막 이렇게 끝나거든. 여전히 쓸쓸한 정막이 아니라 쓸쓸한 식욕이지. 쓸쓸한 식욕 이런 식으로 끝나거든. 쓸쓸한 식욕이 맞나 확인 한 번만 해볼게.
맞네. 쓸쓸한 식욕 이렇게 끝나기 때문에 화자가 극복 못했고 4번 나에서 누가 남긴 무 조각에 생선가시를 핥는 모습 완전 어머니의 희생적 삶. 아픈 몸 일으켜 찬밥을 먹는 모습 엄마 그리워하는 화자의 정서. 왜냐면 찬밥을 먹으면서 누구를 떠올리니까 엄마를 떠올리니까 그래서 답이 3번 이렇게 되겠지. 요 45번 선택지를 많이 변형해서 내신에서 내실 테니까 여기를 잘 공부해주면 될 것 같아. 여기까지 할게. 너무 수고 많았어.